어둑한 반지하 방 안은 하루 종일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배어 검게 번졌고 낡은 전기 히터는 쉰 소리를 내며 공기를 데우려 애썼습니다. 박영 씨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담요를 겹겹이 두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녀의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식지 않은 국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통화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안 해요. 버린 게지 뭐.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 사이로 묵은 피로가 쌓여 있고 눈빛은 세상을 오래 미워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장갑 낀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지만 영 씨는 그것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건 내 연금이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통장을 가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신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왔어요. 문 밖에서 최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식료품 박스를 들고 들어와 방 안을 살폈습니다. 이번 주는 김치랑 반찬 좀 챙겨왔어요. 추운데 끼니 잘 챙기셔야죠. 영신은 미소도 없이 고생이 많아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생활비 보내신 거 확인하셨어요? 영신은 눈을 피하며 그런 거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긴 하지 마요. 지연은 수첩에 정서적 단절 심함이라고 메모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신은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린 아들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젊은 자신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뒤집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랬어. 그게 잘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5년 전 여름이 막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영신은 공장 두 곳을 오가며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고 손끝은 늘 기름때로 얼룩졌습니다. 민수야, 냉장고 반찬 데워 먹어. 엄마는 야간까지 일해야 해.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린 민수는 혼자서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안 울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교사는 어머니께 연락 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엄마는 바빠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어른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영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랑이자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탁은 항상 비어 있었고 민수의 밥그릇에는 늘 찬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영신은 공장 특근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단상을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눈을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영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가다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버텼지만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옆방에 김노인이 뛰어왔습니다. 이런 데서 살다간 큰일 나요. 영신은 숨을 몰아쉬며 난 멀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절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찬 공기가 허벅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주민센터에서 온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방문 확대. 그녀는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독거노인이라니 참 별소리를 다 하네요. 밤이 되자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김노인은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연은 급히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영신의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영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손전등을 들고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신은 눈을 감은 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혈압을 재며 저체온이네요. 낙상 흔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서 보호자 연락처가 확인되었습니다. 박민수? 전화를 받은 민수는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낙상이라니요? 그의 목소리는 놀람보다 혼란이 짙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그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박영신 씨 아들입니다. 간호사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민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침대 위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더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병실 문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낙상하셨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닙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즘 연락도 없으시다면서요? 지연의 말에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병실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소음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몇 년 전 마지막 통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좀 싸우자. 숨이 막혀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래. 나도 귀찮게 안 할게라고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이 잠시 거리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어머니에게는 끝이었을 것입니다. 민수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종이컵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존심이 세세요. 다들 걱정하지만 고집이 워낙 강하셔서요. 민수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당신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큰 부상은 없지만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신이 눈을 떴을 때 민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이제 됐으니까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일러도 고장났어요. 계단도 부서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집이요. 내가 알아요.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안 왔죠. 난 혼자 뛰었어요. 영신은 사진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일하느라 그랬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이제 일하면서 알겠어요. 일은 이유가 되지만 사람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지연은 민수와 함께 새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낮은 계단, 따뜻한 햇빛, 깨끗한 벽지. 모든 게 낯설게 밝았습니다. 영신은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옮기던 동료가 웃으며 요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도 많다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영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냄비와 찌그러진 밥주걱을 꺼내며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한 달간은 방문간호 들어갈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신은 이제 좀 따뜻하네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햇살을 얼굴에 받았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영신은 새집 식탁 위에 밥 2그릇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남기고 간 반찬통을 정리하며 이건 짜내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들를게요. 뭐 필요하세요? 그냥 와요. 반찬은 내가 해놓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네요. 내가 먼저 놓았던 거였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쳤습니다. 2개의 숟가락이 나란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김치찌개 끓여놔야겠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그 장면을 비춥니다. 이야기는 고요하게 끝이 납니다.